정부와 언론은 절대 이 문제의 진짜 심각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력 부족, 고령화 사회 같은 익숙한 말로 진실의 무게를 희석시키고 있지만 현실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소멸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나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엔과 통계청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가능성 높은 과학적인 미래 예측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외면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생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국가 인구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 즉 대체 출산율은 여성 1인당 2.1명입니다. 1950년대 한국은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 다산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미 이 2.1명 선이 무너졌고 2023년에는 0.72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서울은 0.5명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여성 2명 중 1명은 아이를 전혀 낳지 않고 나머지 1명도 평생 1명의 자녀만 낳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현 세대 한국인 100명은 다음 세대에 3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36명의 아이들이 성장해 낳는 자녀는 13명,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단 5명입니다. 불과 4세대, 100여 년 만에 100명이 5명으로 줄어드는 인구 소멸의 시나리오가 통계적으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이미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0대 인구가 4명일 때 1살짜리 아이는 단 1명에 불과한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인구 문제는 마치 멀리서 다가오는 화물열차와 같습니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때는 아직 멀었다고 안심하지만 그 가속도 때문에 막상 눈앞에 닥쳤을 때는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 노동력, GDP는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위기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라는 사이렌은 분명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 화물열차는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미래 인구 추계 중 지난 수년간 가장 정확했던 낮은 출산율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불과 35년 뒤 한국의 전체 인구는 현재보다 30%, 약 1600만 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고 25세 이하의 청년 인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는 단 1%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거리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도시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한산하며 지방소도시는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됩니다. 인구의 절반이 독거노인이거나 요양원이 노인들로 가득 차는 사회. 이것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2060년 대한민국의 가장 가능성 높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재앙적인 변화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경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현재 한국은 약 7,300억 달러, 우리 돈 약 95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연금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2040년대에 성장을 멈추고 2050년대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60년부터 연금은 오직 현역 세대의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합니다. 건강한 연금 제도는 노인 1명당 최소 2에서 3명의 노동자가 세금을 내야 유지되지만 2060년 한국은 노동자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는 현역 세대에게 감당 불가능한 부담이며 보편적인 노인 빈곤과 연금 제도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노동인구의 급감은 국가 경제 자체를 축소시킵니다. 현재 약 3,700만 명인 노동인구는 2060년 1,7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도 노동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GDP는 2040년대에 정점을 찍고 이후 영구적인 경제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둘째, 사회문화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현재도 한국인의 20%는 1인 가구이며 또 다른 20%는 기댈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2060년이 되면 70대 노인의 절반은 형제자매가 없고 30%는 자녀도 없을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대부분 외동으로 기댈 가족도 함께할 친구도 찾기 어려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전례 없는 고독감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의 타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를 이끈 25에서 45세 핵심 문화 창조 계층은 현재 1750만 명에서 2060년 560만 명으로 급감합니다. 문화를 소비하고 창조할 젊은이가 사라지면서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혼혼 자체가 위축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전통 문화가 계승자를 찾지 못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셋째, 국가 안보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2060년 현재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전투 가능 연령 남성의 무려 15%가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며
국가방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우리는 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모든 선진국은 부유해지면서 아이를 적게 낳지만 한국은 초고속 압축 성장의 그림자를 지목합니다. 단기간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일중독 문화와 극단적인 경쟁 사회가 고착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지만 무급 야근은 만연하고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천정부지의 집값, 그리고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한 막대한 사교육비는 젊은 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는 보수적 인식, OECD 최저 수준인 남성의 가사 육아 분담률은 모든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며 여성들을 출산과 경력 단절의 딜레마로 내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회 구조가 합쳐져 개인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사회가 설계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내일부터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3배 증가해 2.1명을 회복한다 해도 이미 형성된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 때문에 한국은 향후 수십 년간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노동력 부족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축소해서 바라볼 뿐 우리의 사회,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문명사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수많은 국가가 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라는 거대한 화물열차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열차가 지금 선로 위를 질주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